옆반에 물어봐. 학년 선생님들끼리만 한번 모여서 특집이죠, 특집. 왜냐면 저학년 선생님 오시면 깜짝 놀라세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다고? 울지 않아요. 정말 너무 놀라. 그래서 오늘은 고학년 학생 생활지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학년이 되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발표할 사람. 갑자기 눈을 맞아요. 못 마주쳐요. 그쵸.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 이 발표를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1단계 앞에만 나와라. 그 다음에 2단계 뭐 입만 열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아주 단계를 쪼개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저도 비슷하게 전 요 단계에서 조금 나가서 번개 발표를 시키는데요. 저희 반에 작년에 2명이나 아이들이 6학년이었는데 여자애 2명이 이렇게 말해요. 진짜 이렇게 말해요. 맞아. 정말 있어. 쉬는 시간에 와서 저한테 귓속말해요. 화장실 가도 되냐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다 같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모두 단어로만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문장으로만. 근데 모두가 해야 돼. 그래서 돌아가면서 쭉 줄마다 해요. 돌아가면서. 근데 내가 생각이 안 나면 박수를 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다 넘어가서 끝나면 다시 그 박수 친 친구들만 돌아가서 짧게 발표를 하는데 절대 제발 길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발. 그러면 이제 짧은 애들도 그 발표하기 어려운 애들도 짧으니까 어떻게든 말을 하더라고요. 학기 초부터 강조합니다. 다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하는 힘. 그걸 기르는 것이 학교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해라. 근데 막 하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줘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 되고 혹시나 모르겠어도 선생님한테 와서 한번 해보고 제가 또 피드백 주고 그래서 뭐 한 40분 정도를 주든가 아니면 조금씩 시간을 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발표를 다 나와서 할 땐 안 하는 친구는 없도록 합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떡해요? 와. 기다립니다. 할 때까지.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선생님들한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약간 이제 기다리기 어려워서 그 다음에 해볼까 해보면은 그때부터 계속 이제 다음에 다음 학년애였어요. 그리고 고학년이잖아요. 고학년이면 어느 정도 데이터도 있고 할 수 있는 친구인지 없는 친구인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근데 할 수 있는 친구에게도 조금 부끄러운 것 때문에 조금 하기 싫은 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친구한테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걸 잘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시고 한번 그래도 해보자. 선생님 마이크라도 해줄까? 뭐 이러면서 좀 독려하는 편입니다. 근데 갑자기 꿀팁이 생각났어요. 이때 모두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은 무조건 답이 없는 질문이나 너무 쉬운 거. 너의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답이 정해진 거 막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해보시오. 이런 거 말고 쉬운 걸로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자꾸 얘기를 하는 친구들. 자꾸 자기 이야기라고 개인적인 이야기고 자꾸 떠들어.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도 계속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고학년들이 특히나 그런 친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한다면 고학년들은 그게 습관이 됐던가 아니면 그냥 냅다 지르고 싶은 거죠. 좀 웃기고 싶거나 그런 친구들 좀 어떻게 지도하셔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방해가 된다라는 거를 학기 초에 이제 정확히 알려줘요. 이러이러한 맞아, 행동은 맞아. 수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하는 거지 너가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정말 정 얘기하고 싶으면은 사실 쉬는 시간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근데도 수업 시간이 계속 된다? 계속 쉬는 시간에 부릅니다. 계속 불러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니? 상담을 계속 하는 거예요. 2교시도 3교시도. 근데 그걸 정말 계속 해야 돼요. 선생님 진짜 바쁘잖아요. 그럼요, 진짜 그럼요. 바쁜 시간에도 막 쉴 새 없이 뭘 해야 되지만 그치만 그걸 해야 돼요. 맞아요. 1교시 부르고 2교시 부르고 그래야지 아이 친구 이게 방해가 되는구나를 몸으로 느낍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게 계속 까먹어서 그럴 때도 많아요. 맞아. 그래서 카운팅을 좀 해요. 하나, 땡땡이 하나, 땡땡이 둘, 땡땡이 셋 남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이상 그렇게 되면 다시. 그리고 근데 그때 애들한테 좀 얘기를 해요. 학기 초에 이 친구가 어떤 친구든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 그때 백도 씨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0도가 돼야 끊는데 그 1도, 2도 올라갈 때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 친구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기다려줘라. 그렇게 너무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를 얘기다. 해서 함께 조금 고쳐나갈 수 있게 좀 독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때 또 중요한 게 웃기고 싶은 애들. 걔네한테는 저는 딱 그 얘기예요. 창의적인 것과 장난은 다르다. 니네 수업 시간에 창의적이어야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막 하나 뭐 던졌어요? 그건 장난? 오케이. 웃겼어? 그만.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일단 딱딱 집어줘요. 학기 초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갈라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반에 꼭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막 소외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무리가 좀 더 이미 주목을 있어서. 못 받는다거나 무리가 있어서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애초에 모든 반의 모든 것을 랜덤으로 해버려요. 모든 것. 프로젝트 랜덤. 아니면 무조건 모든별. 자리도 랜덤. 그냥 뭐 현장 체험학습 랜덤 막 그냥 다 랜덤이에요. 그럼 이제 애들이 처음 새로운 애들이랑 섞여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친한 애들, 맞아요. 말 안 해본 애들이랑. 그러면서 점점 익숙해져요. 이 랜덤의 상황에도 익숙해지고 나랑 안 친한 친구가 나랑 같이 있는 상황도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의외의 시너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랑 얘는 절대 안 친할 것 같은데 친해져서 집에 가고. 그래서 저는 랜덤으로 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이름이 불리게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실문을 열 때, 이 친구의 장점을 내가 한 번은 꼭 얘기를 해주자. 아이들한테. 그래서 막 정말 별거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 연필을 줘. 얘들아, 지금 땡땡이가 친구의 연필을 주워줬다. 박수. 일단 박수를 무조건 치게 해. 맞아. 그래서 주목을 해주는 거죠. 약간 민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애들도 발견하는 거예요. 맞아. 저 친구의 저런 모습이 있었네. 그럼 한번 해볼까? 맞아, 막 이런 맞아.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반에 이 친구가 있다라는 존재감을 심어주는 거죠. 이런 방법을 좀 씁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쉬는 시간에 좀 혼자 있다. 오케이, 가보자. 뭘 하고?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뭐 한 거야? 너무 잘했는데? 애들이 막, 톤이 혹시 아이들 톤이어야 되나요? 어머! 애들이 갑자기 뭔데? 선생님 뭔데요? 이거 봐 얘들아, 얘 이런 걸 잘하나 봐. 어머 무슨 일이니? 너 잘한다. 그럼 가요 나는. 맞아. 가야 돼. 치고 빠져야 돼요. 그러고 나는 가요. 그러면 애들이 뭔데?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조금 아이들과 함께 뭐 섞일 수 있게. 근데 또 소외된 친구들 중에 혼자인 게 편한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혼자 주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목도 한번 해보고 애들의 관심도 좀 주게 해보고 이런 것들이 담임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